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법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절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연화정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좀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1995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대학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하고는 이렇게까지 많이 개입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동남아 쪽 불교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살아봤어요. 일본절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절에도 살아보고 또 그리고 일본절에도 살아보면서 이게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느낀 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는 계속 흥행하는데 한국 불교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불교는 내려가는가? 라고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왜 그렇게 한국 불교는 계속 내려가고 다른 나라 불교는 괜찮은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스님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 준비되지 않는 스님들이 오는 게 최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미국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국식 스타일로 한국식으로 해서는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상황도 전혀 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온 스님 자체가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왔었던 에묘 이마무라라는 스님 같은 경우는 일본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흑구자와 육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을 근대화 일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직제자예요. 그래서 오실 때부터 영어도 준비가 됐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선불교 선사를 또 미국에 오셨을 때 DT 스즈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동경대학교 영문과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외국인 스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온 케이스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되기에는 너무 열악했던 게 일제시대라는 그걸 거쳤고요.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일제 이후에 또 정화라든지 일본 불교 말하자면 일본 불교에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 문제가 안 됐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는 안 맞습니다. 한국 스님이잖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주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 불교를 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민자 불교가 주가 돼야 되지 한국 불교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오신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되는 사람이지 한국식 스타일로 한국식으로 돼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자 불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화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쭉 거기 보면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절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 가정법회에서 시작했는데 이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법회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 앞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이제 절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을 때 한국 절들, 미주 한국 불교 절들은 기본적으로 하우스 템플입니다. 하우스 템플 시대는 이제 끝내야 돼요. 왜 하우스 템플 시대를 끝내야 된다면, 그것은 하우스 템플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하우스 템플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우스 템플 같은 미국은 조닝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우스 템플 한다라고 하면 스님들의 먹고 자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회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그건
한국 불교가 죽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은 절다 와야 돼요. 절은 절로서 나가야 되지. 이게 살림살이라는 집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이건 더 이상 안 맞아요. 그래서 절은 절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뭐냐면 절을 하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교통요지에 어느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해야 돼요. 바쁘고 거기 시간도 없는데 산속의 절들은 안 맞아요. 미국시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절들 같은 경우는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이 절의 주인이 신도가 아니고 스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을 지었을 때에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절들은. 왜 그러냐면 해인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신도분들이 해인사에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절에 우리가 얹혀 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도들이 내 절이라고 주장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만든 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절들 해인사다든지 통도사다든지 이런 모든 절들은 우리가 나쁘게 이해하면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조상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조상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있는 하우스 템플들이 한국 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절의 주인은 신도거든요. 신도분들이 일정 정도 돈을 내서 절을 만들었고 경영했기 때문에 미국의 절은 신도가 주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절이 하우스 템플이라고 해도 한국의 해인사라든지 통도사보다는 훨씬 종교성을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하우스 템플이 기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형태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우스 템플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생각해요.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견물생심이라고 절을 만들었어요. 절이 안 굴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팔아버린 거라.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 이거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절을 만들어야 된다. 절을 만들면 우리 그 전통 사찰 스타일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절을 만들었을 때에 그 절은 매매하러 사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 절 누가 사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원각사가 지금 이제 84평짜리 법당을 지었잖아요. 그 법당을 투자 가치로 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절은 100년도 좋고 200년도 계속 유지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재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조그마한 하우스 템플 만들어 가지고 또 흑심 생기는 스님이 나타났는지 흑심 생기는 이게 제가자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일은 도저히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저는 그걸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그런데 같이 동업중생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절을 만드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출발점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출발점을 절을 만드는 식으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인데요. 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도가 주인이라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율장에 나와 있어요. 왜 율장에 나와 있느냐면 스님들은 법보시를 하게 됐어요. 가르치게 하기로 했다고. 가르침을 주는 게 스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신도분의 역할은 제보시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제보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진 겁니다. 스님이 법보시를 하지 않으면 스님 아닙니다. 스님이 법보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스님이에요? 그건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식충입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이 절에 보시를 한다든지 절을 갖다가 경영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절의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신도입니까? 아닙니까? 신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가 있는데 이제 보시 부분인데 부처님이 보시 부분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 보시 평등 공양입니다.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왜 그게 못 박혀 있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많이 내면 안 돼요. 돈도 없는데 왜 많이 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돼요. 가랭이 찢어지도록까지 부처님이 보신해가지고 집안이 망가진다든지 그 가정 파탄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정상적인 신도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곳이지 무리해가면서 절 운영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보시금을 적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시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보시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그 날라리들이라 날라리들. 그게 날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부처님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게 민주적인 사상 때문에 좋아합니다. 보시금을 많이 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절을 하나 딱 세워줬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목에 기부싸고 말이야 자기 잘났다 그러면 그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냈건 돈을 적게 냈건 학벌이 좋건 학벌이 낮건 절에 오는 순간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줄 때도 먹자고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줘야 돼요. 똑같이. 음식도 똑같이 나눠 먹는 거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이 합니다. 허다무대 스님들 사이에서도 스님들이 보시고 스님들 분들이 이제 음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탁발을 나가게 돼 있다고요. 원래 스님이란 말이 거지니까 거지는 뭐 탁발을 해야 돼요. 탁발을 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님의 어른 스님은 일본으로 나갈 권한이 있어요. 먼저 갑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줘요. 큰 스님하고 작은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암 스님 있다면 저가 앞에 갈 권한은 줘요. 줄을 세워야 되니까 1순위, 2순위는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음식을 받을 때에 저기 뭐냐면 돈도 있고 막 아주 한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스님한테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도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최소한 5사람한테 받게 돼 있어요. 5사람한테 이 사람 음식 받고 저 사람 음식 받고 저 사람 음식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암스님이 뒤에 따라와서 이제 받아가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받아고 다른 사람 받아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의 차이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 음식 맛있게 해준 사람만 맨날 쫓아다녀 그분만 간다. 그게 안 돼요. 간 사람한테 절대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절에 오면 평등해야 돼요. 문제는 보시금은 평등하면 안 돼요. 왜 평등 안 돼요?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도 있고 돈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있다.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러면 사회에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걸 절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서 나눠 갖는 거라. 이게 이제 절이라고. 그런 면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은 있죠. 사람이 모이면 돼요. 사람이 모여. 이게 돈을 쫓아가는 스님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절이 안 되더만. 절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더라고. 근데 저는 있잖아요. 돈을 안 쫓아가니까 신도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발전할 수가 없는 거라. 돈을 쫓아가면 안 되더라. 돈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면 절은 발전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그 교훈인데요. 우리 그 구룡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강남인데 강남이지만 큰 손에 의해서 움직인 절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절이에요.
만불전 때문에 만들어진 절인데 만분에게 보시기를 받은 거예요. 만분에게. 그러니까 한 몇 사람의 재벌들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몇 사람들의 운영이 됐으면 절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만 명의 신도분들한테 화주를 받았기 때문에 절이 민주적으로 굴러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 상황도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도가 주인은 되는 세상, 신도가 주인이 되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로케이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법회를 볼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상가를 한 거예요. 상가를 제가 저기 어디지, 예, 이렇게 상가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우스 템플 시대를 끝내고 상가 시대로 가야 된다. 또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주 타켓이 상인들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전부 누구한테 했냐? 상인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장자예요. 장자는 현대말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한테, 상인들한테, 도시민들을 위해서 포교했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게 농경사회에 맞게끔 바뀌어지면서 한 것이지 원래 불교 가르치면 안 맞습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상인들에 대한 도시민 사회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화정사는 부처님의 원가르침 그대로 따른 거예요. 왜? 수도권에서 여기 날고 기는 사람들한테 법문하니까 최고의 절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박수 안 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꽃이 피었습니다. 뭐 연화정사 개헌법회 초대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뿌려댄 거예요. 개헌법회. 그런데 이게 이제 초청법회인데 우리 스님이 돼요. 이게 보니까 왜 하냐면 이게 절이란 걸 하다 보면 뿌리가 있어야 되겠더만. 근데 제가 이러더라고. 그래도 강남 구룡사든지 통도사, 포교당 연화정사를 하면 최소한도 사람들이 그건 인상이 있더라고. 성원 스님은 사기꾼이 아니다. 이거 딱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성원 스님은 최소한도로 절 팔아먹고 도망갈 사람 아니다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통도사를 갖다 판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누가 개런티 안 하는데요? 아니요. 이게 왜냐면 저를 사람이 안 믿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믿는 거라. 속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성원 스님, 당신 개런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팔아먹다든지 누구 팔아먹는데 부처님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속물근성이 있어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의 절 중에 신도수가 최고 많은 게 통도사거든요. 부산 경남 지역이니까 통도사 최고 신도가 많아요. 신도가 최고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 강남이 최고 큰 절인데 내가 최고 큰 절 소속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조그마한 이것 갖고 깨재재하게 놀지 않겠느냐, 이거 팔아먹고 도망가진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구룡사라든지 통도사 포교당해라 하면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재정 보증 하듯이 보증 좀 서줘라 해가지고 제가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성원 스님은 최소한도로 저를 안 팔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오면 저를 키웠으면 키웠지 저를 죽이는 일, 쪽박차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라.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저를 3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한국에 저를 30개 만들었어요. 수도권에만 30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 절이 우리 절 최고 많습니다. 한 10개 되거든요. 거기 인도에만 절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지? 필리핀도 있고요. 미국에가 5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최소한 우리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지. 우리 돈을 가져다가 보시도 하고 국제포교를 했지. 여기서 단 한 푼도 뜯어간 경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연화정사는 조금이라도 발전해 나갔지 뒤로 퇴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이다 보니까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후견인들 모셔다가 우리가 이런 절이다
하려고 내가 모셔온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조계사 소속이니까, 우리 조계종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계사고요. 이게 이제 통도사로, 통도사. 그런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째째한 사람들이 조상 팔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누가 하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째째한 사람들이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팔아먹어야 되겠더라고. 조상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 소속이고 어디 절에서, 그래도 나는 그게 어디지, 그렇게 째째지게 안 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통도사 소속이고 조계종 소속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길어지는 거라, 이름이. 여기 보십시오. 연화종사. 그것만 안 믿으니까 워싱턴 포교당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거라. 그래도 한국절 중에 신도가 최고 많은 통도사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통도사도 깨져지 하다가 볼까 봐서 영축 총림이란 말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림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5개가 있어야지 총림이거든요. 선빵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불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뭐가 더 있어야 되지? 하여튼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도사는 큰 절이다 하려고 갖다 붙였어요. 근데 교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조계 중에 25개 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 15번째 교구가 통도사예요. 통도사가 소속된 것이 원래 그 경상남도 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범어사고요. 이렇게 지역별인데, 이쪽에 부산 동부, 울산에서부터 마산까지. 근데 제가 여기 경상도 향후회를 한번 나가려고, 통도사 소속이니까 알아봤더니 호남 향후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라. 호남 향후가 더 크대요. 아주 잘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필요하면 호남 향후에 가서 또 갖다 꺼다 붙이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경남 향후에 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팔려. 그래, 그러든지 간에 딱 줄을 대야 되는 것 같아. 줄을. 여기도 줄 대고 저기도 대서 하면 연화정사 발전하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곳곳에 대려고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조계종, 제15교구, 영축종림, 통도사, 워싱턴 포교당, 연화정사 이렇게 한 거라. 그것도 부족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후원에다가 우리가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문안을 해서 이제 뿌려내는데, 거기다가도 후원에다가도 통도사도 열어놓고, 모르잖아요. 구룡사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룡사도 여놓고 열애사도 여놓고 막 가진 절들을 다 집어여놓은 거예요. 저 관계들을. 그러니까 이래요. 강남 사람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강남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도 있으니까 강남 사람들한테 나와야 된다면 팔아먹을 절이 또 있더라고. 구룡사 갖다 붙이는 거라. 그 다음에 거기 열애사 크니까 또 걷다 붙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또 강북절도 좀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강북절도 붙이고 이렇게.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건 뭘 의미를 하냐면 뿌리 있는 절이라는 거예요. 뿌리 있는 절.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뿌리 있는 절이다. 그 다음에 제가요, 재산 등록하려고 그래요. 저기 그 조계종에다 재산 등록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뭘 의미를 하냐? 내 절이 아니고 조계종에다 헌납해야 돼. 그러면 저는 평생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팔아먹을 수 없게 해놔야 돼. 그리고 정식적으로 주지임명도 조계종에서 받아서 와야 되지, 이렇게 뿌리 없이 하는 것은 안 돼요. 재산 등록 딱 하고, 우리 구룡사 절이 30개 되지만 전부 조계종에 다 재산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절 팔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스님도 못 팔아먹고 신도도 못 팔아먹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여기도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끔 우리 것이 최소한도로 조계종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뿌리 없이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소신이에요. 많은 절을 봤는데 모든 절들이 안 되는 이유가 뿌리가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는 최소한도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연화정사도 커지고 좀 떡고물도 좀 생기고 또 그리고 나서 뭐 하고 계신다면 흑심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인간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름들을 세운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목차인데 발전 목표, 사업 취지, 실천 이념, 목적 사업, 시설 개요, 발전 주체, 운영 원칙, 수익 사업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발전 목표인데 미국의 불교는 미국에 맞아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맞는 스타일로 가르쳐야 되고 미국에 맞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미국의 절은 신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왜? 스님들은 독신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들이라. 조금만 기분 나쁜다, 조금만 안 되면 있잖아요. 보따리서 가는 거래. 우리 이하암 스님이 아주 그 말하기 좋아하는데 몇 번 챙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하암 스님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가증각식 알랑방구도 끼고 잘났다고 그러고 핸섬보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도 이 독신자들은 흔들려요. 왜 그러냐? 자식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식이 있으면 싫어도 움직이지 못하더만. 근데 최고의 번뇌덩어리 자식들이. 돈 주고도 욕 얻어먹는 게 부모들이에요. 사회 사람들은 있잖아요. 18살 이후에 용돈 주면 뭐라 도와주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근데 이 부모들이 18살 넘은 성인이 되는 자녀들한테 돈 조금 주면 돈 조금 줬다고 욕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집 같은 거 물려준다, 사업 자금까지도 물려줘도 그것밖에 안 좋다고 욕하는 이게 뭐냐면 진짜 흉악한 놈들이라, 이 자녀들이. 근데 사회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도움 줘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게 차이예요. 스님들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 떠나요. 근데 신도분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이 왼수덩어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라.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분들이 계셔야지 다음 세대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도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저리. 그리고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는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 불교 국가가 아니래요. 법적으로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 정신에 의해서 미국은 종교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종교가 평등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형님 애싸면서 그러면서 우리 불교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와서는 막 아주 목사님 신부님 나오면 맨날 형님 찾는 걸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 거 하면 되는 거라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화정사 색깔을 내려고 그래요. 저 이번에 개원식 때부터. 그러면 색깔을 뭘 내야 되냐? 미국에 맞는 색깔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원식이니까 봉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모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개원법회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양을 하는데, 개원법회를 한국 불교하고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맞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사회가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보다는 불교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 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불교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미국 이민자 사회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온 사회에서 불교인들은 누구나 같이 불교라는 틀 속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불식 의식을 한국식으로 하지만 불교의 다양한 전통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봉불식 의식을 완전히 국제적 마인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불교 봉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남아시아의 불교식을 하는 거예요. 상자부 불교 형태로 봉불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불교 형태로 하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가 중국 불교 형태로 하고,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선사 이래에 처음 있는 일일 거라, 역사 이래에.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그게
어느 절이에요? 아이고, 이런 절이다. 연화정사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없어요. 미국에 나와 있는 다른 종교단체도 이런 적 없어요. 다른 불교단체들도. 그리고 한국이야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 초파일 때부터 연화정사 색깔을 확실하게 꽂고 가자고요. 그랬을 때 봉불식을 5개 불교 전통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학답 다 받았어요, 제가. 이게 쉽지 않더만 한 사람 한 사람 학답 받는데 스케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첫째 스케줄이 어려운 게 1월 날인 거예요. 다른 불교단체도 다 1월 법회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날이 동남아 국가들의 정초래요. 설날이래. 와, 힘들더라고.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잖아요. 이메일을 수십 통 해갖고 5개 불교 국가들의 대표자 스님들을 모셔다가 연화정사 봉불식을 5개 국가 스타일로 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났어요. 두 번째는 초파일 날인데 초파일도 달라져야 돼요. 미국에 맞는 초파일 행사를 해야 돼요. 기존의 초파일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한국에서 해야 돼. 미국에 맞는 초파일 행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면 연화정사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초파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니까 미국이 다민족 사회면서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분이 우리 불자들만이 축복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라.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되겠냐 라고 하면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모셔와야 되겠더라고. 목사님, 신부님 제가 이제 로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기독교의 뿌리는 유태교잖아요. 그래서 랍비는 제가 그는 설배 끝났어요. 랍비는 제가 설배 끝났겠어. 랍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도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 아일랜드라 해서 미국 전역에서 최고 큰 이슬람 단체 그분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인데 자주자주 만난 분인데 우리 배상 문제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조지 워싱턴 대학 교목이시거든요. 이게 베프티즘계 그러니까 침례교죠. 그분 이제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초팔 행사도 부처님을 우리 불자들만에 가두어 둘 뿐 아니라요. 여기에 기독교 개신교하고 구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유태인, 이런 워싱턴 DC가 세계적인 수도잖아요. 여기에 리더들을 모셔다가 우리 연화정사에서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규모로, 이 정도로 아이들을 가지고 연화정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람들 페이 어텐션 하면, 안 하면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페이 어텐션 안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박수도 안 쳐, 이제 분들. 억지로 박수를 받아야지 하는 아주 정말 깨재재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좀 쳐, 제대로. 허 원장님부터 박수를. 우리 양을 미국이란 사회가 다민족 사회, 다종교 사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화정사가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 찾고 누구 찾고 그 사돈네 8촌 찾고 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란 데가 그렇게 조그만한 깨재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일 크게 그것도 수도권 불자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연화정사 불자님들 있잖아요. 미국을 리더해가는 불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불교 절들 한 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이라. 그죠?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데가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워싱턴 DC의 연화정사가 자리를 못 잡으면 연화정사 문 닫아버려야 돼, 그것은. 팔 수는 없으니까 통도사 등록해야 돼. 그래,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불교인데, 그러면
다민족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치를 매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배상 문제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미국의 불교 그룹이 18개 그룹이 있더라고요. 18개 그룹이 있어요. 미국의 불교 그룹들이 18개의 불교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불교예요. 그 중에 하나 한국 불교더라고. 그랬을 때 이 18개의 불교 그룹들을 엮어낼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국은 한국의 도움, 스리랑카는 스리랑카의 도움, 그 다음에 티벳은 없으니까, 그리고 태국은 태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우리 연화장사가 엄청나게 끌 줄 알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개운법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대사들을 초빙해 보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사가 불교국가 대사들이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의 이제 대사들을 초빙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연화정사가 엄청나게 크게 한 줄 아는 거라 대사들 15명을 초대한다니까 이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와, 연화정사 지금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절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다는 허풍쟁이로 알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허풍쟁이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톤 다운 했어요. 그건 나중에 개원식 정도. 그땐 진짜 저를 차리고 해야 될 문제더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허풍쟁이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불교 국가를 리더해가는 국가가 2군데라고 하더라고요. 태국하고 스리랑카래요. 그래서 태국 대사하고 스리랑카 대사만 초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15개 불교 국가 대표들을 다 초청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처럼 조그만 한데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2분 대사님을 초청하기로 해서 그 결론 나왔어요. 그럼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도 한국 불교에서, 미국에 나오는 한국 불교에서 외국인 대사들을 모셔다가 행사한 경우가 역사 이래에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절만 있다고요? 그 연화정사. 이게 바로 연화정사.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워싱턴 DC니까 해야 돼요. 워싱턴 DC니까. 뉴욕이면 해서 안 돼요. 왜? 그건 시골이니까. 어디지? LA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시골이잖아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뉴욕도 아니고 LA도 아니잖아요. 그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다종교 사회와 다민족 사회에 맞는 한국 불교 스타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단체는 사회에 기여해야 됩니다. 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요. 뭐든지 도움을 주는 게 돼야 되지, 사회에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교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미국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개종을 하더라고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미주 현대불교 세미나 때문에 이제 논문을 쓰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에 엄청난 숫자 개종을 하고 8%가 불교 신도로 나오더라고요. 인구 센서스에 주장하면. 근데 8%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불교 신도 수가 기독교 신도가 높았잖아요. 지금에 와서 기독교 신도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 뭐 절대 다수가 불교 신도였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어디 사라져버리고 미국에서는 8%만 남았어요. 근데 그건 뭘 의미를 하냐 라고 하면,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절에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 절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절이 이민자들이 와서 또는 아니면 1.5시나 2시애들이 갈 수 있는 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갖춰져야 돼 오지. 장소 안 갖춰졌는데 누가 와요? 그래서 장소가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그 군법사도 해보니까 또 그 다른 절도 가보니까 뭐가 되냐. 특히 중국절에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LA 있으면서 중국절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왔는데, 그 설혜사 같은 경우는 그 절에 1000명 이상, 거의 한 1500명 정도 차이니스 스쿨을 운영해요. 절에서. 한 1500명 정도 차이니스 스쿨을 운영해요. 근데 절에 가면 애들 소리가 막 여기저기 나는 거라. 불교 스카우트라고 해도 부디 스카우트라고 걸 스카우트 하듯이 막 이런 거, 걸 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이런 걸 다 해요. 부디스 걸 스카우트, 부디스 보이 스카우트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절에를 가면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북구시 프로그램, 아니면 노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또 독서 클럽, 먼 클럽, 강의 클럽, 이 굉장히 많은 거라. 그러면 절에를 가면 사람들이 차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바우도 좀 하고요. 이바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라든지 봉사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워싱턴 DC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라. 왜? 그러니까 최고 학력 수준이라든지 최고 수준이 높대요. 워싱턴 DC 쪽에.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널려 있잖아요. 이분들을 구슬이 서말에도 깨워야 돼. 구슬이듯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글 학급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왜 제가 교회 건물이라든지 상가로 들어가겠냐면 확장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법회를 시작하고 그대로 렌트를 해서 돈을 줘서 필요한 것들을 늘려가면 되고, 또 그로 필요하면 돈을 줘서 쓰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행사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치러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 불교도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인 양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이제 한국 불교니까 이제 한국 불교 뿌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 뿌리만 가지면 안 되고 미국에 맞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불교 전통들과 더불어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연화정사가 최소한도로 다른 불교 단체들이라든지 다른 종교 단체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룹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절에가 우리가 보시도 받고 뭣도 받고 하면 그 절 팽창하는 것 하지 말고 자학금 주고 애들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요. 건물 불사는 인재 불사를 하기 위한 방편이 돼야 되지 건물 불사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절대 망합니다. 그래서 인재 불사 속에서 건물 불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재 불사 속에서 건물 불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신도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이란 출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교 사업이라든지 이제 불교마을 제가 아주 적은 중점 둘 사업인데요. 되게 자 출판 문제인데, 자 출판 쪽에 아주 관심을 많이 사실 출판사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운영해보고 했죠. 미국에서 큰 스님이 돼야 된다면 여러 개의 전제 조건이 있더만요. 첫째는
스님이 똑똑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스님이라든지 틱낙한 스님이라든지 디티 스즈키는 제가자죠. 디티 스즈키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정말 날고 긴 분들이라 본인 스스로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훌륭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이라. 근데 자, 이제 출판사 쪽을 운영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달라이라마 스님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최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프리 홉킨슨이라고, 이게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베트 불교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달라이라마 스님, 원래 이제 그분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 은사 지도 교수가 티베트 스님이었어요. 게시소파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달라이라마 시험관이었죠. 달라이라마도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보다 훨씬 선배분이 돌아가셨죠. 그분 제자였는데 그 스님이, 게시소파라는 스님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미국에 최초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통역관들을 붙여줬어요. 달라이라마 스님 영어가 안 되니까. 그 통역관의 수석 통역관이 제프리 홉킨슨입니다. 근데 이 제프리 홉킨슨이 달라이라마 스님 수석 통역관으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스님 통역해 준 것을 그대로 녹취를 해서 책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40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세계적인 스타로 부각됩니다. 근데 그러면 책을 출판해 줄 사람 출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 직속 출판사가 있어요. 이타카에. 그 스노우 라이언이라고. 이타카에 있는 달라이라마 스님절은 달라이라마 스님 직속절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살고 계시는 관청은 포탈라라고 합니다. 포탈라 궁전입니다. 포탈라 궁전 내에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남겔사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면 조계사예요. 조계종 청사가 있고 조계종 청사 내에 조계사라는 절이 있듯이 뭐냐면 포탈라 궁전 내에 왕실 사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남겔사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남겔사원이 이타카에 있습니다. 그 이타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절 이름이, 출판사 이름이 스노우 라이언스예요. 스노우 라이언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를 통해서 달라이라마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스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틱낙한 스님인데, 틱낙한 스님도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 패러락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거 틱낙한 스님 개인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틱낙한 스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하지만 누가 알아줘요? 책을 출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갔기 때문에 틱낙한 스님이, 그건 자기 본인의 틱낙한 스님의 책들은 거의 100%가 패러락스 출판사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화정사가 훌륭한 성원 스님이 있다고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첫째는 원시적인 방법에 서 연화정사 살때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입이 있으니까, 입은 성원 스님 훌륭하다라고 나팔불자고 있는 거래요. 막 뜨더라고. 그거 우선이라 나팔을 부셔야 돼. 나팔을 막 부셔야 돼. 연화정사 훌륭하다. 연화정사 지금 당장 개원법회부터 모든 사람들 지금 5개 불교 국가 형태로 봉부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초파일 때는 불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 리더들도 와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돼. 이거 특색을. 그 다음에 지금 사회는 인터넷 사회니까 우리 그 양교사님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 때문에 이제 제가 요즘에 저기 살맛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연화정사에 보니까 첫 번째 있어야 될 사람이 IT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IT맨 어디가 있나 저 찾았어요. 그리고 워싱턴 DC 인재들 많다고 말짱 꽝이더라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IT맨이.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거기 머릴랜드 대학교 IT 오피스에서 일하니까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화장 힘든데 돈도 안 주고 그게 최고 중요해요. 돈도 안 주고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풀 서비스 받아가면서 대우 받아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연화장사 사람들 복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박수 한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IT도 나와야지 되고 뭣도 나와. 그 다음에가 뭐가 되냐? 야, 제가 영어 쪽으로는 그 어디지 그 그래픽 디자이너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출판사 쪽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 그래픽 디자이너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워싱턴 DC 쪽에 똑똑한 사람들도 막 인재들 많다. 그것도 또 말짱 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래픽 디자인도 해서 계속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보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보시를 할 때 경제적인 보시만 생각해요. 재보시만 생각해요. 돈을 내는 거. 근데 그 재보시 개념 안에 돈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기네 집에 쓴 물건들이라도 갖다 준 것도 재보시예요. 물건이잖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는 것도 갖다 주고 같이 쓰는 것도 재보시고 자기네 집에 쓰다가 빌려주는 것도 재보시고 다 재보시라. 그 다음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시가 뭐냐면 법보시예요. 신도들도.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 보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재능 보시로요. 능력 있는 분들 우리 저기 양철호 고사님처럼 IT맨이다. 그러면 IT 기술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CPA다. 그러면 CPA 기술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다. 그러면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를 보시하고, 그리고 한의사다. 그러면 우리 호원장님처럼 한의사다. 그 보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재보시, 법보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시가 뭔 줄 아세요? 문화적인 분위기 맞춰주는 보시가 최고랍니다. 그게 바로 무예시라고 그러죠. 앞전에 우리 그 누구지 여암 스님이 법문했을 때 보시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렇게 원래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재보시,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보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리고 우리 여암 스님은 내가 하기 싫은 어려운 것들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재보시 많이 해라. 우리 연화장사 좀 발전 좀 시켜달라 했는데 야, 안 하더라고. 내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보시는 뭐냐? 환경, 문화보시입니다. 절에 와서 흉악한 분위기 안 만들어주고 화합된 분위기 만들어주는 보시가 무예보시예요. 남들한테 혐오감 안 주고 절에 가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주는 불교보시가 그게 바로 무슨 보시라고요? 무예시예요. 혐오감 주지 않는 보시예요. 혐오감 주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워싱턴 DC DC 지역에 연화장사 만들었을 때 최고 제가 고마운 점들이 우리 보살님들이라든지 거사님들이라. 왜? 이분들 없으면 안 됐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 줬으니까 제가 마음 잡고 이거 와준 거라. 그것도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무예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처럼 도동하고 있잖아요. 여기 목에 기부 싼 사람이 그래도 고개 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 박수 한번 쳐봐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여기 오잖아요. 절에는 이건 어디 단체는 패거리가 없으면 안 굴러갑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패거리 있는 거라.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좀 패거리 의식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인간 사니까 조금 그 정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절에 가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게 무예시. 이게 혐오감 주지 않는 식으로 하면 일요일 날이 그리워질 거 아닙니까? 아, 일요일 날 가고 싶다. 저기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지 말라고도 와요. 오지 말라고도 해요. 분위기 좋아서 오는 거라. 절에 법문 잘해갖고는요, 절 유지 안 돼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법문 잘해갖고는요, 절 안 돼요.
뭐 때문에 저리 잘 굴러가냐? 스님이 말 잘한다고 법문 잘하면 다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저 스님이 입만 살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처럼 있잖아요. 저 스님 입만 살아갖고 아마도 속에는 텅 비었을 거라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스마일 밴드이더만. 그래가지고 스님들의 얼굴 법문 잘 못하고 그래도 스님들이 맨날 웃고 즐겁게 해주면 그 스님 뭐 마음 편하다고 해서 저희 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암 스님을 막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쫙 돌렸어요. 신도분들한테 막 돌려가지고 오 여기 연화정사에 지금 아주 핸섬 보이 왔으니까 전부 다 모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상자 덕 보고 살겠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얼굴이 선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덕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라 얼굴이 연화정사를 가면 있잖아요. 스님이 우거지 상한 스님이 아니라 그래도 선해 보이는 스님이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어. 제가 절대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절이라는 게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법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가 절이 운영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재능 보시라든지 같이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것, 환경이 더 중요해요. 절에 가면 가풍 있잖아요. 연화정사 가풍은 화평이고 그래도 가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 새로운 분들이 보니까 연화장사가 왜 그렇게 회의를 좋아하냐는 거라. 스님이 회의를 좋아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말밖에 없다고 다 말을 잘하더라고. 이제 계속 잘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걸 왜 배웠냐면 이제 그 결론 내리고 이제 끝내야 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 살았을 때 배운 점이에요. 일본 절에 제가 동경대학교에 가 있었을 때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절에 살았어요. 일본에 가서도 기숙사라든지 관사에 안 들어가고 절에 살았어요. 일본 절에 살았어요. 일본 절이 정토 진종 절에 살았는데요. 그 절의 그 주지 스님이 일본 최고의 갑부 자식이었어요. 이데미스라고 해서 일본의 최고의 정유회사거든요. 일본 정유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유회사의 큰아들이었어요. 그 스님이 된 거라요. 그 아버지 회사 안 이어받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재산이 많았죠. 그 동경 쪽에 별장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절에다 본인 기증해서 그 절을 그 기숙사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본사가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동경에 올 때는 자녀들이 동경 기숙사 겸 절에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빗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 내에 있는 절에서 다른 신도분들이라든지 같이 살고 매일같이 아침 예불 나오고 저녁 예불 나오고 1호 법회 나오고 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그때 일본 절은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밖에 없습니다. 2번 예불을 해요. 그럼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를 가기 전에 절에 나와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법회를 참석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는 꼭 회의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늘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뭘 했고 또 저기 예를 들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하고 이런 걸 다 보고를 하는 거라.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절이라는 것이 스님 따로 신도님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절의 사이즈라든지 이 세력 확보라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도분들이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불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지고 뭐가 된다라고 하면 불교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중심에서 그 주위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해서 이 절 타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설해사도 거기가 중국 타운이 아닙니다. 그 백인 타운입니다. 근데 설해사가 들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흥 타운이 형성돼, 불교 타운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절에도 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불자들 모여 살면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미국의 정토, 극락을 건설해야 돼요. 우리도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뭐 그걸 떠나서 10명이 됐건 뭐 떠나서 우리 불교가 우리의 삶하고 분리되지 않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노후 문제 같은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노후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군 다 늙을 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주냐면 우리 그 위에 분들이 시켜주고 또 밑에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그 3대가 나와야 돼요. 저기 3대가. 어린이 애들, 그 다음에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들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노스님이 계셔야 돼요. 노스님이 계셔야지만이 노보살님들이라든지 노고사님이 돼요. 세대 차이 때문에 안 돼요. 젊은 스님들은. 그 다음에가 중간층이 있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가 젊은 층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절도 3대가 같이 살아야 돼요. 스님들이. 그리고 신도분들도 3대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불교 문화, 불교 타운 건설을 궁극적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우리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외롭고 그리고 그 문화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의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조급해서 그렇지 조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사야 될 것이 아니라 세월 더 가면서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 만만디 있잖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내가 안 되면 그 다음 하고, 뭐 1년 안 되면 2년 하고, 뭐 2년 안 되면 3년 하고, 뭐 10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조급하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별 무리 없이 차근차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우리 연화정사의 기본 취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연화정사가 어떻게 유지해야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격려하고, 우리가 미국 불교 내에서 우리 연화정사가 어떠한 이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 2부를 남겨둬야 돼. 왜? 한 번 다 하고 나면 미천 떨어져가지고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